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로 전향이 나 있습니다. 전 세계 약 130여 개 국가에서 한 300만 명 정도의 유저가 지금 저희 데이터를 이용해 주시고 있고요. 월렛 기술과 코인 간거래, 수합 기술 등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 국가에서 이제 지사가 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베트남이나 이제 러시아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그쪽도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저희 철학이에요. 게이트아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철학인데, 영어로 되어 있지만 옆에 한글로도 굉장히 희미하게 써져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고객 최우선이고 안전도 최우선인데, 그럼 둘 중에 뭐가 최우선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 다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고객에 대한 그런 서비스 마무리가 최우선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정보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 투명성 협회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돈비 이불이라고 하는 건 부당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일수록 더 고기가 없다라는 속담도 있어요. 하지만은 블록체인이야말로 굉장히 깨끗한 쪽이고요. 저는 투자의 반대말이 자금 세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금 세탁을 하는 세력과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돈을 빼앗겠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이념이고요. 다음, 좋은 코인을 엄선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알다시피 게이트아이오는 상장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은 비트코인으로 몇십 비트코인씩 받고 이제 상장을 시키는데, 저희는 일절 받지 않고요. 오히려 상장 정도를 올려주시는 분에게 1 이더리움을 드립니다. 요새 이더리움 가격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드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장 수수료가 없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그러면 어떤 성과를 이뤄냈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프로젝트 상으로 봤을 때 한 400개 이상의 코인 페어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게이트아이오 홈페이지의 코인 이제 소개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코인이 상장이 됐다가 폐지가 됐다가 했던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코인들과 협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합이라든지 아니면 업데이트라든지 하드포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300만 명의 이제 회원수를 가지고 있고, 매일 한 50만 명 정도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게이트아이오 앱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0만 명 정도가 앱을 사용하고 있고요. 피크 타임에는 한 4억 달러의 거래량이 있는데 이거를 최근에 뚫었어요. GT가 이제 발행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요새는 이제 거래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탑7 거래소로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저희 히스토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게이트아이오가 설립이 됐는데, 게이트아이오의 본신은 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터가 아마 책 속에 보시면은 돈 엑스포시 지은 암호화폐 관련된 책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은 2013년도 최초의 거래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데 등장할 만큼 그때 굉장히 오래된 거래소고요. 2017년도부터 C2C 거래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까지 오게 되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사들과 그 다음에 지사가 예정된 곳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일부 이제 게이트아이오 대표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세 가지 기술로 좀 나눴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익스체인지, 거래소에 대한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앱. 요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랑, 그다음에 파이낸스 부분,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게이트아이오가 이 파이낸스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일단은 굉장히 베이직한 기술인데요.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두 번째 게이트 코드 기술. 굉장히 어려워 보이실 수가 있는데, 혹시 지난 미답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기술인지 굉장히 쉬운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까지 다 하면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 두 부분을 좀 설명을 많이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심벌 마켓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혹시 암호화폐 써보시면은 원화와 비트코인 마켓, 이더리움 마켓, 뭐 여러 가지 마켓들이 존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암호화폐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에 고정돼서 이게 0.0014 비트코인이다, 아니면 이게 뭐 2000 사토시다 라는 것들이 암호화폐 ICO를 할 때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정화폐 원화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사토시를 0.0001인데 잘못 주문을 해서 0.001로 주문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심볼 마켓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이 마켓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여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 앱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CYN 곱하기 X로 되어 있는데 X는 익스체인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CNYX, KRWX, VDNX 등 이런 마켓들이 앞으로 존재할 예정입니다. 다음 C2C 마켓이 있는데요. 분산화 경제의 기본적인 이념이 뭘까요? 분산화를 시킨다는 것은 왜 분산화를 시킬까요? 정부의 어떤 중앙적인 독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빅브라더라는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조지 오웰의 소설 혹시 아시나요? 네, 거기서 나온 내용인데 정보를 독점하는 어떤 중앙 기관이 있다면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C2C나 OTC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것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2C나 OTC 거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여러분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분산화 경제의 정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C2C가 뭔지 아시죠? C2C의 우리나라에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왔던 것들이 G마켓, 그쵸? C2C로 시작이 됐죠. 중고나라도 C2C죠, 그쵸?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좀 보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입금 방지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더리움을 만약에 이더리움 클래식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죠?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되돌아봤는데 한두 달,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립니다. 그럼 이 오입금 방지 기술을 어떻게 해야 풀 수가 있을까요? 게이트와이어에서는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주소가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도 비트코인 주소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비트코인, 슈퍼 비트코인,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파생된 상당히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 코인들과 비트코인 주소는 같나요? 틀리나요? 다르겠죠? S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주소는 다릅니다. 그런데 게이트아이오에서는 같아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주소는 여러분들이 생성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릅니다. 그런데 게이트아이오에서는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게이트아이오의 자체적인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실수로 이더리움 주소에다 넣더라도 이더리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입금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한 부분까지도 그것을 잡아내서 올바르게 고쳐질 수 있는 기술이 오입금 방지 기술이고요. 다음 이중인증 기술입니다. 이번에 거래소들이 해킹이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죠. 그런데 게이트아이오가 해킹을 잘 당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인증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거래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 인증 기술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막상 까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핫콜드 월렛 분리 기술인데요. 삼성전자에서도 최근에 이번에 콜드 월렛 회사에다 한 33억 정도 투자를 했었죠. 네. 삼성에서 월렛을 개발해서 내놓을 것이다라는 거 사실 1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핫월렛, 콜드 월렛이 사실은 암호화폐의
특히 암호화폐 저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죠. 혹시 커스터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커스터디 들어보셨죠? 커스터디가 정확히 어떤 거죠? 그쵸,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지금은 암호화폐를 투자 형식으로 이제 가지고 계시지만은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뭐 전세라도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죠? 그 전세 자금은 만약에 디지털화 시킨다면 그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기술이 바로 핫홀드월렛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 코드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게이트 코드 기술은 그냥 그 QR 코드와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혹시 에어드랍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에어드랍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코인이 에어드랍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코인이 여러분 지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다려야겠죠. 만약에 A라고 하는 코인을 여러분 지갑에 6시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6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은 게이트 코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이트 코드는 QR 코드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내요. 그리고 그거는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QR 코드가 되고요. 이 QR 코드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 내 지갑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내가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더리움을 전송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전송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 해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보상을 해줬을 때 전달해주고 싶다면 이 QR 코드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문화상품권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문화상품권을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순간 물리적인 어떤 종이가 전달이 되고 그 물리적인 종이 대신에 디지털로 말하면 QR 코드가 전달된다고 봅시다. 그 QR 코드가 전달되는 순간이 그 사람한테 어떤 코인이 넘어가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이게 기존에 있는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게이트라이브에서 구현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앱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앱 기술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거래소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그때 이제 좀 느끼게 됩니다. 게이트.io에 봤더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게이트.io에 봤더니 네, 좀 아기자기하죠, 그렇죠? 코인 심벌들도 있고요. 이렇게 생겼죠? 네, 어둡죠? 네,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다 아마 까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네,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게이트.io의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 어카운트, 그 다음에 월렛 지갑, 그 다음에 노티스, C2C 거래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차트, 트레이드 거래, 마켓. 여기에다가 그 하나 더 추가가 되었죠, 요새. 네. 요새 보시면은 피아트 앤 OTC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랙트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컨트랙트라고 하는 부분은 뭘까요? 마진 거래입니다. 네. 그리고 무기한 거래도 가능하고요. 테스트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고 약간의 테스트 자금도 드려요. 물론 가상의 자금이지만 실제로 롱이나 숏을 여기서 사고 파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io를 열어보시면 현재가 8%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아주 알록달록하게 네, 보실 수가 있으시죠? 네. 코인 개수가 상당히 많죠? 게이트.io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대략 한 150가지가 넘는 걸로 한 165가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헷갈리시기 때문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바꿨고요. 체결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시세 그래프 부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거래량 분포. 게이트.io 말고도 다른 거래소에서도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금 흐름이라든지 거액 거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네. 그리고 이 분포. 잠깐 여기서 잠깐 멈춰볼게요. 네. 조금 일단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코인 분포는
지갑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이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탑 10 화폐 주소, 그 다음에 탑 20 화폐 주소, 탑 50, 탑 100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인포차트.com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세계 부자가 비트코인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거래소 사실 없어요. 근데 저희는 그 어떤 수량까지도 전부 다 차트화 시켜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발행이 됐어요. 그런데 2,100만 개죠, 총. 그렇죠? 지금 몇 개까지 체급이 됐죠? 1,800만 개, 1,700만 개, 800만 개. 좀 있으면은 이제 내년 뒤에 반감기가 오죠.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1,800만 개가 생산이 됐는데 어떤 그룹에서 1,000만 개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룹에서 뭐 한 700만 개 갖고 있고 저희가 이만큼씩 나눠 갖고 있다면 이게 분산화가 다 잘 된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굉장히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코인은 분산화가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잘 안 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는 얘기죠. 그 그래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점유율, 50명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 100명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저희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K선 차트, 시세 차트,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트 하나 개발하고 이것을 오픈시키고 서비스하는 게 전부 다 개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데이터에서 벌어들이는 상당히 많은 포션이 R&D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2013년에 썼던 어떤 그 PC 버전의 거래소와 2015년에 썼던 거래소 버전과 2017년도의 거래소 버전들이 달라요. 그때 초창기에 썼었을 때랑 지금 썼었을 때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래소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2015년에 봤던 홈페이지, 2015년에 있던 기술이 그대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 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소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아니죠. 저희는 이러한 철학들이 있습니다. 저희 1년 만에 상당히 많은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아마 1년 전에 게이트아이오 들어오신 분이랑 1년 만에 다시 들어오신 분은 좀 다름을 느끼실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개발하시는 분들은 API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어? 시장 깊이? K선? 굉장히 많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은 이거를 사용하시지 않으신 분은 저런 거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상당히 많은 종류의 API 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정보는 하나하나 다 어떤 정보가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상장 신청, 저희 상당히 많은 코인 거래소들이 이제 상장 신청을 해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가지를 봐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 5가지를 보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파이낸스 부분이에요. 저희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마진 거래, 유기한 계약, 그다음에 월렛, IO 지갑도 파이낸스에 넣었는데 여기는 커스터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서비스, 시간 가격 조건 리스트 같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이 한창 이슈가 됐었죠. 그러다가 그 단어가 조금 사라져다가 다시 IO가 막 한창 이슈가 되고 있죠. 요새는 저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의 어떠한 가치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게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갑자기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게이트아이오에서 자체적으로 2만 이더리움 기준의 보증금을 여기에다가 적어놓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 뭔가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 자산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만약에 1달러다 하면 이 코인은 1달러죠. 그렇죠? 만약에 이 코인에 투자해서 20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 코인 왜 안 올랐어 하시는 분은 스테이블 코인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 코인은 모르면 안 되는 코인이거든요. 아시죠? 근데 세 가지가 있어요. 법정화폐 담보형, 그 다음에 암호화 자산 담보형, 그리고 무담보형이 있는데 요새 무담보형은 상당히 시들시들해지고 있고 법정화폐 담보형이랑 암호화산 담보형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다음 가격 조건 리스트와 시간 조건 리스트입니다. 네, 가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추적 주문이나 리사이클 위탁 주문은 또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마진거래 부분입니다. 게이트.io가 마진거래 쪽으로 해서 4위에서 6위 정도 하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마진거래 법정 대출로 해서 약 45억 달러 정도를 법정 대출을 해주고 있고 대략 몇천만 달러 가까이를 저희가 순이익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마진거래 거의 잘 안 하시죠. 왜냐하면요, 한국에서 이 마진거래나 법정 담보대출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시장인 거죠. 자, 그럼 보시면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옵션이 공매도 국내수, 만기 후 대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최고 3배 마진. 네, 다른 데서 100배 마진 하고 있지만 3배 마진이면 괜찮은 것 같고요. 랜딩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랜딩 기능이 있으시면 언제 좋을까요? 암호화폐가 떨어지고 있을 때 괜찮죠? 여러분들의 만약 비트코인을 100개를 가지고 계시다. 쉽지 않겠네요. 네. 이더리움을 한 100개를 갖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랜딩 기능을 이용하면 연이율 몇 % 정도의 수익을 계속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안전한 거래 환경은 게이트.io에서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마진 재테크라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진 차익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P2P 재테크 서비스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서비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저희 지갑을 보시면은 지갑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가 있죠. 현물 계정은 제가 살짝 지워놨는데 네, 이렇게 현물 계정에 대한 지갑 주소가 있고요. 바로 옆에는 마진 계정 지갑 주소입니다. 그 다음 컨트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시뮬레이션이죠. 제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0.1 비트코인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 마진 거래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손해를 봤습니다. 네, 요새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무기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까 방금 보셨다시피 컨트랙이 무기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무기한 계약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있으니까 한번 잠깐 봐주시면 좋겠고요. 최고 100배 그리고 20배까지 가능하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들어가 있는데 롱숏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이런 거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시뮬레이션 가능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게 비트코인이 실제 이 가격이 아닌 거고요. 이거는 무슨 가격이죠? 예상되는 가격인 거죠. 그렇죠? 내가 비트코인이 그 5,100달러 정도에 있는데 한 5,200달러까지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 가격에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는 진짜고요. 하나는 테스트넷입니다. 여기서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진짜입니다. 네.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가격이 비슷해서 여기서 하시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 법정 화폐 담보대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 게이트.io에서 한 45억 달러 가까이 신속한 대출 처리를 해주는데요. 암호화폐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했죠?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암호화폐 지갑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게이트.io가 거래소인데 암호화폐 지갑은 왜 개발했느냐 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또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블록체인 인포라든지
아니면은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어떤가요? 거래가 막 차트가 있나요? 없죠. 뭐만 하는 거죠? 암호화폐 지갑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게이트IO는 거래소이고 지갑회사는 지갑회사인데 게이트IO가 이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 여기에서 어떤 수익을 내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죠. 만약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활발해지면은 거래소는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갑에다 넣어놓고 1년 동안, 2년 동안 쌓아놓고 가만히 있다. 거래소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죠. 그럼에도 개발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철학이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래 다이오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가 되는 거는 게이트IO 아이디를 원래 IO 아이디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 애플에서도 저렇게 사용하고 있죠. 원래 다이오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다이오 홈페이지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내 암호화폐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요 부분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가 바로 이제 원래십니다. 이제 타사의 원래인데요. 여기에는 딱 4개가 들어가 있어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 스텔라 4가지만 들어가 있죠. 다른 화폐, 다른 암호화폐를 저장하고 싶은데도 이 4가지 이외에는 저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다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저장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소 공유 기술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인데요. 주소 공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슈퍼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계열의 화폐들, 네오 계열의 화폐들, 퀀텀 계열의 화폐들, 이더 계열의 화폐들이 있죠. 이 화폐들과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이 화폐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알고리즘대로 이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그 공유 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서 이 부분대로 이 부분이 이제 구현된 것이 바로 원래 다이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원래단에 상당히 많은 코인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중 보안 시스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시스템이 있고, 이오스 CPU 임대. 이 부분은 조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이오스 CPU 임대라고 하는 것은 이오스에서 스테이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를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오스는 어떤 플랫폼이죠? 개발자한테 상당히 많은 어떤 요구를 하는 플랫폼이죠. 이더리움과는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오스가 요구하는 그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데 그 자원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고요. 코인 간 스왑 기능은 아토믹 스왑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이제 거래소에 있는 지갑이랑 이 월렛에 있는 지갑이 뭐가 달라요? 이것도 지갑이고 이것도 지갑인데 뭐가 다를까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야 코인 스왑 기능을 얘기할 수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래소 지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갑이죠? 온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오프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래소 지갑 같은 경우에는 오프체인 지갑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블록체인 위에 블록체인 안에 그 블록체인 안에 내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단에 이름이 있는 거죠. 오프체인이라고 합니다.
온체인은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추적을 해봤더니 거래 사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온체인이라고 하는 거죠. 온체인과 오프체인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온체인 느려요. 오프체인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온체인과 오프체인의 장단점을 잘 절묘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코인 간 수합 기능은 온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트코인이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바꾸는 게 블록체인에서 가능할까요? 상당히 어려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에서는 그냥 비트코인 팔고 이더리움 사고 그리고 그걸 최종적으로 적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미 블록체인에 올라와 있어요, 내 이름이. 그런데 그거를 팔고 어딘가에 또 저장을 해놔야겠죠? 만약에 얘를 팔고 USDT로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이더리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블록체인 안에서는 USDT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그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곧바로 가야 됩니다. 곧바로 온체인상에 이만큼의 자산이니까 얘는 이만큼이니까 얘는 이만큼으로 환전해 줄게 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코인 간 수합 기능이 바로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수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이게 온체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구나 라는 걸 꼭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요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다 가능합니다. 저장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많은 코인들을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데이터 동기화가 다 됩니다. 핸드폰, 아이폰, 이런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 PC 버전이라든지 다 동기화가 가능하고요. 온체인 지갑 바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온체인 지갑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블록체인이 해킹당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블록체인 위에 내 거래 그 기술이 있다면은 당연히 굉장히 안전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오스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코인 수합 기능은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저희 SNS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